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이 이상직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책임을 느끼고 공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진보당의 의석을 내준 것, 그리고 26.8%의 낮은 투표율, 이런 것들은 좀 짚어볼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헌재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지 8년 만에 다시 국회에 진출한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패널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분 패널 함께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가 이렇게 계속 오니까 참 좋네요. 남쪽은 좀 더 와야 되는데요, 김유정 의원. 예, 남쪽 좀 더 와야지 해갈이 될 것 같은데. 와가지고 쪼로샥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좀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진짜 일주일에 6일을 막 단수가 되고 이래가지고요.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이렇게 참 목마른 대지를 적셔주고 철따라 이렇게 또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국회의원 재선거 전주을 유일하게 치러졌는데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전 여론조사에서도 강성희 후보가 쭉 1등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몇 가지 의미를 좀 짚어봐야죠. 민주당 후보가 안 나오기도 했지만 26.8% 매우 낮은 투표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된 지 8년 만에 진보당 의원이 이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의힘 물론 뭐 그쪽에 민주당 텃밭이었으니까 좀 쉽진 않겠지만 8% 너무 낮은 지지율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짚어볼 만합니다. 먼저 김유정 의원. 네.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제 이상직 의원 물러나면서 책임지고 공천을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무소속 후보로 나온 사람들, 만약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했다면 공천 대상에 들어있을 만한 사람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거죠. 그래서 아마 탈당한 두 후보의 표를 합한다고 하면 아마 이제 당선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그거야 뭐 사후 약방문 같은 얘기지만 어쩔 수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낮은 투표율은 민주당 후보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이제 원인 제공했기 때문에 후보를 못 낸 거는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만 후보가 없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만에 비가 왔는데 또 선거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영향도 상당히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도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여론조사의 추이를 쭉 보면은 뭐 숫자는 말씀 안 드려도 무당층, 중도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 특히 호남 지역에서 그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민주당 마음에 안 든다는 반증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선거에 그 의미가 조금 많이 떨어졌다. 유권자들이 갖는 심리 속에서 내가 이걸 반드시 나가서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의무감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낮긴 합니다만 그래도 20%대는 좀 너무 낮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재보궐선거가 이제 9군데에서 진행이 됐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전주가 유일했고요. 근데 이제 시군의원 단위에서 이제 울산 하나, 그다음에 군산 하나, 민주당이 2군데 승리를 했고 울산 교육감이 이제 진보 교육감이 된 거니까 포함해서 전주까지 이제 진보당 이러면은 사실은 이제 그 5대 4 정도의 구도로 당선이 됐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유일했기 때문에 이게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모두가 좀 긴장해야 된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 이거는 이상기로라 생각하거든요. 무소속이라 할지라도 당선될 수도 있었을 텐데 민주당이 잘했으면 7% 차이로 지금 낙선을 했거든요. 무소속에서 유력했던 탈당해서 출마한 후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봅니다. 이거 하나만 놓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찾기는 사실 쉽지 않지만 지금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좀 다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장성철 소장은 어떤 걸 주목하십니까? 저 울산 선거를 주목했어요. 울산 교육감 진 것도
1대1 구도였는데 졌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울산이면 더군다나 김기현 후보 지역구 김기현 아닙니까? 당대표 지역구죠. 김기현 대표. 네. 근거지잖아요. 그 당대표 뽑힌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울산에서 교육감 선거 졌다. 이건 큰 의미, 정말 뼈아픈 의미다 볼 수가 있고 더 제가 주목해 보는 것은요. 기초의원 선거예요. 거기에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 2개 동이 있는데 한 개 동이 옥동이라는 데예요. 예. 그 옥동이 어떤 곳이냐면 서울로 치면 강남의 대치동이에요. 울산에 학원가가 밀집해 있고 아파트가 울산에서 제일 비싼 동네예요. 거기서 사전 관내 투표에서 졌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옥동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20표 차이로 이겼어요. 이거는 대단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이 남구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김기현 당대표의 또 지역구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졌다라는 것은요. 이거 정말 김기현 당대표가 상당히 긴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민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울산에서 가장 국민의힘 지지세가 세가지고 그 옥동 지역에는요. 막대기만 꽂아도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파 정당 후보가 이긴다라는 게 지금까지 불문율이었었거든요. 거기서 20표밖에 못 이겼다라는 것은 내년 총선이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바로미터다. 예.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혹시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그쪽에 지원 유세 같은 것은 안 내려갔나요? 가셨고 가셨죠. 사전 투표도 거기서 했어요. 어.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죠? 아니 뭐 울산에서 그렇게 된 거 그 지역구가 이제 이채익 의원 지역구인데 좀 봤어요. 이채익 의원이 총선 때 53% 득표한 지역이에요. 남구 갑이. 그 중에 이제 한 선거구인데 이번에 보니까 당선되신 분이 전직 구의원이고 지난번 구의원 선거 때 3명 중에 4명 중에 3등에서 차점으로 떨어지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네 선거를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졌고. 근데 이 얘기는 또 해야 돼요. 청주 시의원 선거 또 이겼어요 우리가. 그건 역으로 됐거든요. 민주당 걸 가져왔거든요. 그럼 또 저희는 중원의 민심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당이기 때문에 특히 당대표를 배출한 지역에서 교육감 선거에 이어서 구의원 선거까지 졌다는 것은 대단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청주 선거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야당 후보의 표수를 합치면은요 당선된 국민의힘 후보보다 더 높아요. 갈라졌군요. 갈라졌어요 거기 후보들이. 표가. 그래서 이긴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상당히 이 민심을 보면 대단히 지금 뭔가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네요. 그리고 호남이긴 하지만 전주을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8%가 나왔어요. 네. 그건 그건 너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작년부터 이제 이상직 전 의원 문제 때문에 거기를 준비를 했던 정운천 의원 예. 지금 비례죠. 예. 그분이 16년도 총선 때는 그 지역구에서 지역구 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분이 전북 도당위원장을 하고 또 그 작년에 썼던 조광특에서 전주을 그 지역에 당협위원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1월달에 출마 선언까지 해요. 이 보궐선거에 나가겠다고. 그래서 쫙 진행돼서 이제 가는데 갑자기 3월 3일날 불출마 선언을 해요. 왜 그러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주를 갔거든요. 일요일날 선거 유세차. 그때 그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골프 약속 뭐 전화 노출되고 그랬던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우천 의원이요. 예. 그것 때문에 불출마 선언했다고는 그거는 좀 약한 것 같고 예. 아마 다른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공모 마감을 했고 해서 다른 후보를 찾을 상황이 안 됐고 또 만약에 그 전부터 작년부터 쭉 정운천 의원이 그런 얘기를 안 하셨다면 다른 사람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이분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이 김경미 후보라는 분만. 그렇게 돼서 지금 사실은 뉴스에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전북 도당 또는 전주을 당협의 선거 지원과 관련해서 당에서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정운천 의원 징계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뭐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선거 임박해서 갑자기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한 게. 그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는 정은천 의원이 나왔어도 물론 이분보다는 성적이 뭐 좋았을 수 있지만 지난번 이제 뭐 지방선거 때 한 15% 정도 얻지 않았습니까? 대선 때도 그렇고 그거는 훨씬 못 미쳤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가 김기현 대표 체제 들어오고 나서 여론이 안 좋거든요. 설화에도 계속 시달리고 있고 뭐 한일 관계도 있고 뭐 69시간도 있어서 지금 어쨌든 뭐 정은천 의원도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인들이 될 것 같으면 나갑니다.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안 나가는 그러겠죠. 거거든요. 예, 그런 원인이 가장 클 것이다. 분위기도 알 것 같고 지금 말씀처럼 뭐 울산 같은 데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험지인데 그런 좀 물론 이제 뭐 보궐선거다 보니까 투표율이 높지 않고 조직력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실제 고정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리한 구도로 가게 돼 있는데 그래도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좀 긴장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제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가 없습니다. 이게 네. 지금 마지막 선거인데 그런 면에서 뭐 특히 울산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주 재선거에서 진보당이 이제 물론 1년밖에 안 남은 임기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5년인가에 통진당 해산 이후에 이제 최초로 진보당 의원이 전주에서 이제 당선이 된 것인데 이 거대 양당이 굉장히 갈등하고 거대 담론 가지고 막 싸우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지역적인 걸로 서로 말싸움하고 서로 간에 공격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진보당 당원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슬기롭게 아주 열심히 또 많은 수가 대거 이 선거 운동을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당원 1,000명이 예. 집결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걷기 운동도 하고 또 이 양당이 그냥 서로 싸우고 있는 그 가운데 파고드는 민심을 파고드는 그런 선거 운동을 많이 해서 뭐 경로당이나 뭐 난방비나 이를테면 이런 것들을 그 같이 염려하면서 이런 부분에 잘하겠다랄지 그래서 아마 다 이쪽도 저쪽도 다 실은 그런 유권자의 예, 마음을 가장 파고드는데 진보당이 굉장히 지혜로운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아마 진보당을 찌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지자들 중에도 보면 최근에 현수막 같은 걸 다룰 때 진보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빠르게 달고 그리고 좀 아이디어도 좋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거대 의석이고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못하냐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 무소속 그 민주당 성향 이런들보다 진보당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정의당으로서는 뼈아플 것 같아요. 본인의 당에서는 후보도 내지를 못했고 그리고 진보당이 이번에 참 원내에 진입한 것은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도 진보당이 정의당보다 성적이 훨씬 좋았거든요. 그럼 내년 총선 때 정의당으로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윤석열 정권 아니면 국민의힘에게 되게 뼈아픈 한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진당 사건도 있었지만 진보당의 강령을 보면은요 윤석열 정권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다 정반대예요. 완전히 정반. 특히 이제 강령 제 2항을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한미 관계를 해체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을 한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 불평등하다. 이건 해체해야 된다 지금 이러한 강령이 있어요. 진보당은 사실 정의당과는 좀 다르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념이 같은 그렇죠. 더 왼쪽에 가 진보지만 있다고 더 봐야죠. 아주 왼쪽에 가 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내 진입을 했으니까 아마 더 강경 투쟁을 할 거다. 그런 것들이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저는 네 분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래도 못 깨달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치권이. 정치권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주셨잖아요. 특히 이제 김유정 의원께서 비도 왔고 또 민주당 후보도 내지 않았고 또 뭐 승부도 뻔하고 그렇지만 이런 신호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미 울렸어요. 광주 어땠습니까? 그렇죠. 투표율이 광주 너무 광역단체장 낮았죠. 네. 투표율이 그러면은 그때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승부가 뻔하니까 안 갔을 거다. 꼭 그랬을까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기 힘듭니다. 네,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갔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도 많죠. 네. 그리고 지금 이 구도가 마음에 안 들다는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울리는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당 대표 지역구인데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 지역인데 거기에서도 지고 막 이런 것들이 현재 국민들이 현재의 정치권에 보내는 준엄한 경고다 이런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나는
진보당 후보의 당선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당의 승리로만 규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는 이번 선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국민의힘 쪽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다 뭐라고 하죠? 미래를 예측하는 사인이죠. 데 있어서 징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기 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졌잖아요. 그때 아주 참패를 했었거든요, 민주당이.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은 괜찮아. 박영선 후보가 좀 약했지. 그리고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대선 후보도 없잖아. 우리는 권력을 갖고 있어. 그래서 대선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막 그렇게 자기 최면에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뭐 우리한테 유리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 아니었잖아. 그리고 뭐 투표율이 낮았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년도 선거는 다를 거야.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가도 괜찮아. 이렇게 자기 확신적인 최면에 취하면은요, 내년 선거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뼈 아프게 이번 선거를 분석을 좀 해서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 난 괜찮아, 우린 괜찮아. 이거는요, 진주가 할 얘기지 국민의힘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거는 자기 최면과 정신 승리로 이기질 않아요.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민심을 살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되게 뼈 아플 거예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선거에 졌어. 이거는 내가 무슨 변명을 대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오늘 아침에 뼈를 깎는 여러 가지 우리 쇄신을 하자라는 투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년 선거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국회의원 수를 30명 줄이자 이런 얘기로 국면 전환을 꾀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전원위가 열리기로 했고 세개안이 이제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30명 국회의원 수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작금의 이런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까 고육지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전주에서는 3등이 누구인가에 저는 주목해요. 오히려. 안혜욱 씨가 예. 3등이에요. 10%가 넘었어요. 그분 누구예요? 국민의힘이 8%잖아요. 예. 그분이 그 김건희 여사의 과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폭로하고 했던 분이거든요. 나 욕하러 나왔다고 하는 네. 말이죠? 예, 그리고 뭐 무슨 의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대선 때 그거 그거 제2 관련해가지고 했던 분인데 실제로 10%나 나왔어요? 10.14%를 얻었어요. 선거운동 2주 했는데. 예, 그리고 3등입니다. 어. 그 무소속 민주당 후보 32% 얻고요. 이분이 3등을 했고 국민의힘이 8%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간의 민심을 정말 우리가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잘 읽어야겠다.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합니다. 네, 반성합니다. 제가 갔다 왔어요. 전주에? 일요일 날 갔다 왔는데 예. 당 분위기 대표 가실 어땠어요? 때 그러니까 분위기라고 할 게 없더라고. 일단은 너무 적은 인원이 모여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보당이 되겠네 그런 생각이 그때 좀 들었나요? 제가 제일 놀란 게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네. 전주에 내려서 당직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진보당이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민주당 계열은 어떻게 되냐 봤더니 이제 민주당 여러 명 나온 건 알겠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 수치를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진보당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선거운동하냐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더라고요. 완전 전 당원이 거기에 와서 올인했군요. 이길 것 같다는 거예요. 진보당이. 뭐 우리 얘기는 그 나중 얘기고. 그래서 야 이게 뭐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닫고 온 전주 유세였습니다. 대단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 그렇죠. 거예요. 진보당은. 네. 그리고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진보당 당원 수가 정의당보다 많대요 요즘에. 그래서 네. 정말 올인한다는 많대요. 거예요. 네. 예, 진짜로. 그래서 이 빼앗으면 한석을 살기로는 사람 못 당하죠. 예, 강성희가 당선인의 그 포스터를 보면은요, 거기에 되게 특이한 메시지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민주당. 전주에서 그냥 고맙습니다 민주당으로 딱 그냥 박아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캠페인을 한 것을 보면 확실히 어떤 선수들이 붙어서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경고 메시지를 준 이번 재보궐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헛소리 떠든 놈 색출해라 당 기강 잡기 나선 김기현 오늘 조선일보 제목인데 심사가 좀 불편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그거는 본인이 하지도 않은 얘기가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올 때 보면은 당 핵심 관계자라고 나와요. 모든 당핵관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매체가 동일하게 쓰더라고요. 아. 이런 류의 기사를 쓸 때 예. 이게 3월 24일 날 뭐 예를 들어 그 종북 특위 뭐 구성한다는 기사가 또 하나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김기현 대표는 한 얘기가 없는데 뭐 구체적으로 9에서 11명이라느니 뭐 이런 게 나와요. 당 핵심 관계자 발로.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좀 굉장히 나름의 불쾌한 감정을 토로를 한 건데 뭐 누가 했는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욕설이 들어있다는 게 이제 좀 더 임팩트가 있잖아요. 노움이라는 거예요? 예.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에도 당 기강 잡기 나선 김기현 이렇게 제목을 뽑을 수 있는데 대체로 그렇게 뽑는데 네. 그것도 보수 신문인 조선일보가 여당 대표 헛소리 떠든 놈 색출 쿼트하고 당 기강 잡기 나선 김기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거 뭐지? 뭐를 얘기하는 건가 하고 봤더니 기사를 또 쭉 읽어보면 헛소리 떠든 놈 하니까 요즘에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둘 있잖아요. 네, 두 최고위원.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 조수진 최고 그건가 보다 하고 봤는데 보니까 그건 아니고 이준석 전 대표가 도입한 그 뭐 자격시험 있지 않습니까? 예, PPAT 후보자. 예. 이것을 뭐 폐기할 것이다 이런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헛소리를 떠드는 놈, 헛소리 떠든 놈도 사실 제대로 했다면 업법상 틀리죠. 근데 누군지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이걸 또 이제 대개 기자들이 그 발언을 그대로 인용할 때 따옴표를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해졌다도 아니고 딱 따옴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대체로 확인이 된 사실일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이런 말 하지 않았다 이거죠? 아니요 하셨다고요. 아, 했어요? 네, 그게 떠든 놈이라고? 복도에서 기자들이 물어봐서 네.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근데 아까 왜 아니 제 얘기는 이 PPAT 내용에 대해서 예. 김기현 대표는 말한 적이 없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아, 그 얘기. 그러니까 헛소리 떠든 놈 이 말은 했군요. 하셨죠. 다 공유가 됐어요. 그거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 평가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 지도부나 김기현 대표는 절대 저는 긍정적으로 안 볼 거라고 보거든요. 또 자체적으로 뭐 혁신안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폐기 1번이 이 평가 시험일 거예요. 계속 뭐 당내에서도 뭐 어떻게 국회의원을 시험으로 평가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평가한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준석 지우개 할 거다 보는데 이걸 헛소리 떠드는 놈이 해버리냐. 아니 그 얘기 아니라 네. 논의 자체가 안 됐는데 네. 논의가 된 것처럼 나오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좀 의아한 게요. 장성철 소장. 네. 이런 식의 대노잖아요. 네. 그 전에 김재원 최고, 조수진 최고 뭐 이런 헛소리 했을 때 그때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뭐 이런 말 안 하고 이준석 대표가 도입한 걸 이걸 폐기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요, 어떤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서 화를 내진 않아요. 그것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 화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끼리 얘기한 게 왜 밖으로 나갔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도 약간은 좀 당대표를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망언하고 막말을 한 분들에 대한 단호한 징계가 먼저 있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조심하거든요. 야, 이거 나는 내가 뭐 당원들 김기현 당대표 덕 안 보고 나 최고위원 됐지만 야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서 잘못해서 징계받으면 내년 총선에 공천도 못 받겠다. 그렇게 긴장감을 불어넣었어야 되는데 아이 뭐 사과했으니까 뭐 좀 뭐 한번 지켜봅시다. 이런 식으로 좋은 게 좋다라고 하고 나가다가 그런 내용들이 누군가 발설을 하니까 이 발설한 놈을 색출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잘못된 당원 운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선일보 제목인데 중앙일보 제목도요. 네. 사고뭉치 최고위원 통제 못하는 대표 점점점 불안한 김기현호
이렇게 지금 보수 신문들이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자꾸 야 정신 차려 이렇게 지금 신호를 보내잖아요. 윤희석 대변인은 김기현호 대변인이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할 것 같은데. 안 곤란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예. 불안하다는 인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김재현 의원 발언 같은 경우에 3번인데 첫 번째 좀 세게 하셨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석 최고위원이고 당원 투표로 되신 분이기 때문에 서로 선출직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그래도 최고위원 모두 발언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윤리위가 지금 이제 구성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겠다는 거는 맞는데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제를 할 수 있을 만한 메시지였느냐. 두 번째는 너무 늦었다. 그 지적에 공감합니다.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한 김에 궁금한 거 하나 그럼 물어봅시다. 조수진 최고가 밥 한 공기 다 비우자 이런 얘기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했다고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렇게 최고위가 얘기하는데 아니고 그 민생, 민생 119 민생 예, 일일이 거기서 실제로 거기에서 논의된 게 맞습니까? 예, 위원이 15명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아이디어를 냈대요. 그래서 그것을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본인은 좀 억울하다는 거죠. 뭐가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게 민생하고 이 연결되는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뜬금없다고. 근데 이분은 이제 아니 누구도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도 시장 시절에 뭐 쌀 뭐 소비 촉진 뭐 운동을 했고 뭐 우리가 뭐 쌀 가지고 뭐 하자고 하는데 왜 이걸 갖고 정파적으로 해석을 해서 나를 공격하냐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 아이디어 자체가 황당하다는 지적인데 또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조수진 최고가 했다면 네. 그건 더 이해하기 힘드네요. 네. 지금 뭐 쌀 이야기하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남는 쌀 뭐 저기 해서 하자고 안 했어요? 다 마찬가지죠 뭐. 조수진 최고 관련해서 잠시 후에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15 듣고 이어가겠습니다.